구정 지났으니까 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재산세에서는 오늘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할 부분인데 저번에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구분까지 했어요. 그죠? 예.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자, 그럼 여기서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산세 특징, 여기서는 특별한 건 없고, 재산세는 매년 언제? 6월 1일이에요. 이날을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것이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 과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건 전부 다 6월 1일 기준이다. 또는 6월 1일을 뭐라고도 하냐면 과세 기준일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과세의 주체, 누가 재산세 내라고 하느냐? 물건이에요. 재산세는 물세거든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있는 곳,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소재지 관할하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얘들이 세금을 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김포시장은 김포시 안에 있는 것만, 그죠? 계양구청이면 계양구청장은 계양구청 안에, 서구청장은 서구 안에 있는 것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다. 그래서 시군세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뭐 물건 중심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물세, 물론 토지는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세의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안 물어봐. 이런 단서 없이 재산세 그러면 뭐야? 기본이 물세예요. 다만 일정 부분의 토지 있죠.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니까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인세다 그러지는 않는다. 물세, 물건 중심. 그리고 특징이 모든 세금은 신고 납부냐 아니면 고지서 받아가지고 세금 내느냐. 재산세는 본인이 세금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럼 누가 얘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해요? 고지서 발부했다는 얘기는 문서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언제까지 날짜 기재돼 있죠. 그래서 보통 징수 납세 고지서를 발급한다. 그죠? 납세 고지서를 여러분한테 발급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 문서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세금 내라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날 때까지 여러분이 뭐를 하면 돼? 납부하면 끝이죠. 근데 법은 왜 만들어놨어? 지키지 말라고 있죠. 다 지키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납부 기한 내 납부하면 되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안 내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이자 뭐 가산금. 고지서 받고 안 내는 건 가산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산금. 금은 끝에 뭘로 끝났어요? 금자로 끝났죠. 금리, 이자. 가산금은 이자예요. 가산세는 세금. 가산금은 금리니까 이자. 세금 늦게 내는 거 이자 붙죠? 그걸 우리는 이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가산금.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요거 고지서 발부하죠? 고지서 발부할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 예? 우편물 발송해야 되니까. 근데 세금 계산했더니 세금이 2,000원도 안 돼. 근데 그걸 받으려고 뭐 발부하면? 고지서 발급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죠. 그래서 얘들도 세금을 계산했더니 세금이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 안 해. 이걸 소액징수 면제라고 그래요. 소액징수 면제라는 뜻만 알면 되는 거지 이 용어는 필요가 없어. 안 물어보니까. 고지서 발부하는데 2,000원이 안 되는 건 고지서 발부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또 뭐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뭐냐 이거 안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줄을 칠 때 이런 데 줄치면 안 되는 거야. 아무 쓰잘데없는 거지. 중요한 건 얼마? 2,000원.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은 돈으로 내라. 이렇게 돈. 예? 돈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다 내. 이게 기본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땅은 굉장히 많은데 돈은 하나도 없다. 땅은 많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 땅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거지. 예. 이 사람들은 땅은 많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세금 안 내도 돼? 가지고 있는 땅으로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납 1,000만 원 부할 때, 초과할 때 부동산으로 대신 세금 낼 수 있다. 이게 물납이에요.
재산세는. 그리고 250만 원 넘는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려면 부담이 크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크지 않겠지만 돈이 가진 많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대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내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2개월까지 구할 수 있다, 기날 납부할 수 있다, 나눠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요거 과세 기준일 6월 며칠? 1일. 과세권자는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고지서 발부하죠.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2,000원이 안 되는 건 고지서 발부하지 않는다. 1,000만 원 부하면 초과하면 물건으로 대신내는 물납이 있고 250만 원 초과하면 한꺼번에 못 내니까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이렇게 5가지. 5가지 중에서도 요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지.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본다. 그죠? 그러면 과세 대상이니까 이렇게 한번 봤지만 토지 별도로 정리할 건 없어요. 이렇게 법에는 지적공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의 모든 토지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어디에 관할 구역 안에 땅이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내라고 한다. 그죠? 모든 토지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용어도 자,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그랬죠? 건축법에는 토지상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지붕하고 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법에. 그건 2글자로 뭐라고 한다? 건물. 건물. 그럼 두 번째는 뭐야? 토지 위에 정착된 시설물 하면 지붕은 없어요. 건물은 아니지만 각종 뭐가 있어요? 놀이기구, 시설물 있죠? 예,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에 들어가요?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딸린 시설물은 뭐냐? 여기 1번, 2번에 붙어서 설치되는 거.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게 붙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 뭐라고 그래요? 건축물. 중요한 거 여기서 토지가 뭐고 건축물이 뭐냐 물어보지 않는데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은 건물도 있고 지붕이 없는 각종 것도 시설물도 다 건축물이다. 허가받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무허가 건물 나는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한 번도 안 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질문을 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 시청 가서 한번 얘기해봐요. 바로 부과돼. 왜? 여기 과세 대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가 안 받은 건물은 누락이 돼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확인이 되면 부과가 되는 거예요. 허가 여부 따지지 않으니까. 이해가세요?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있다고 시청 가서 얘기해봐. 재산세 내라고 해? 안 해? 왜?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여기에 들어가. 허가 여부 따지지 않는다. 다음 이제 주택은 이해하셔야 돼요. 주택은 뭐냐? 특징이 건물하고 뭐하고 땅,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라고 해요. 그럼 주택을 제외한 이런 상가 빌딩은 토지 따로 재산세 내고, 그죠? 이 건물은 건축물로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축물 따로 계산하죠. 근데 뭐는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과세 대상에서 요거다. 토지와 뭐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주택은 땅은 이걸로 과세 안 해. 주택의 건물은 여기로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1위와 1위 주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주거용 토지 1위 오고 주거용 건물은 1위 오는 거지. 그래서 토지 건축물 범위에 뭐 주택은 뭐한다? 제외.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포함한다 그러면 너무 쉬워서 틀려. 자, 뜻 됐어요? 자,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물론 뭐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동산은 언제 기준이다?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용도라는 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토지야. 토지. 등기부상에는 임야, 실제로는 개간에서 농사 짓네, 전답. 지목이 다르죠? 임야였을 때 재산세하고요. 전답했을 때 재산세가 틀려. 그러니까 항상 과세 기준을 현재 뭘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이제 아까도 나왔죠.
자, 이거 상가잖아요. 상가는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야. 취득세도 따로, 건축물도 따로, 취득세도 따로, 재산세도 따로, 양도소득세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그냥 주택으로 합쳐서 취득세 계산, 합쳐서 재산세 계산, 합쳐서 양도소득세 계산. 이해가세요? 예, 이건 뭐 별도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죠. 모든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인데 주택은 안 그렇다. 주택은 통합해서 관세해야 한다. 됐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저번에 했던 내용 이제 주택 중에서 과세 대상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과세 대상에서는 부동산 중에서 토지 중에서 토지를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거 구분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주택이에요.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 요거다. 어떤 거? 자, 주택 첫 번째. 주택은 주거용 건물하고 부속된 뭐? 토지하고 통합, 합쳐서 과세한다. 이해 가시죠? 우리 시험은요, 암기하는 주관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지선다 객관식이니까 나온 거 읽어보고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읽으면 생각나니까. 자, 그래서 이건 건물하고 토지 합쳐서 과세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담장 물탈이 철조망이 없어서 어디까지가 토지의 시골 같은 경우는 마당이라고 하죠. 예? 이게 어디까지 주택에 관련된 토지고 어디까지 전답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상이야. 그런 경우는 건물 바닥 면적 있죠. 주택 건물 바닥 면적, 지면의 단 면적, 1층 면적, 그 면적의 최고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한다. 그러면 10배를 넘는 건 그 초과하는 짜투리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럼 뭘로 봐? 나대지. 이해가세요? 예. 다음 세 번째 이제 어려운 거야. 건물 중에 동자 붙는 건물이 있고 구자 건물이 있어요. 구자가 붙는 거 동자. 여러분 동자 붙었죠? 한동, 그죠? A동, B동, 101동, 102동, 103동 동자 붙죠? 대표적인 게 상가 건물하고 아파트. 그죠? 그런 건물을 우리는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여러 개 세대별로 잘라서 구분해서 등기가 되는 그런 건물을 한 동의 건물이라고 그래요. 민법에서 공부하잖아. 물권법 공부하지. 물건에 대한 권리. 원래는 물건 하나의 권리가 몇 개야? 하나.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예외가 이거야. 집합 건물. 이거는 물건은 하나야. 건물은. 근데 소유권이 여러 개죠. 잘라서 등기되니까 이런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건물은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상가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럼 뭘로 보느냐? 그때는 주거용으로 구하는 부분만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가면 여기다가 메모를 하면 되지. 뭐라고? 주상복합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층은 상가로 구분되어 있고 위에는 주택인데 주택은 세대별로 잘라서 등기되죠. 그럼 건물은 하나잖아. 그럼 세율 적용할 때 어떻게 해요? 주택 부분에 대한 세율 따로 밑에 상가 건물에 대한 세율이 따로니까 구분해야 된다. 됐어요? 그런데 요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물어봐요. 둘 중에서 뜻은 알아야 되는데 한 구죠. 이거는 잘라서 구분 게 안 되는 거. 일물 일권주의 대표적인 거. 물건 하나에 소유권이 몇 개? 하나. 이건 등기 권리 중에 하나야. 건물이 하나니까. 그래서 주로 뭐냐? 상가주택. 우리 시험에는 상가주택이란 말을 안 써요. 법에는.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상가주택 그러는 거지. 그러면 법률에는 겸용주택이라고 해요. 겸용주택. 자, 건물 여러분, 저 상업지역에 여러분이 나대지 땅 가지고 있어요. 상업지역에. 상업지역은 상가가 있어야죠. 거기에 여러분이 땅 가지고 있어요. 넓은 땅. 거기다 여러분이 주택을 짓고 싶어. 허가가 안 나와. 건축 허가가. 왜? 상업지역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허가 내주는 조건이 있네. 예외로. 그래 주택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상가하고 뭐 주택하고 같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허가 내줄게. 그게 상가주택, 겸용주택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겸용주택은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5층짜리든 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봐야지. 등기부 등본에는 필요가 없어. 구분이 안 되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의 층별로 용도가 있어요.
1층, 2층은 근린생활, 근생이라고 하죠, 줄여서. 그리고 3층, 4층은 뭐 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건 좀 관리대장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내주는 것 뿐이지 잘라서 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가주택, 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를 뭘로 가죠? 그냥 주택으로. 왜? 주택은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상가는 돈 벌지만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세율이 낮아. 일반 상가 건물에 비해서. 그래서 50% 이상이면 뭐라고요? 예,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가 한 구의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그래봐요. 그럼 여기가 근린생가 상가야. 여기는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주택. 등기권리증에는 뭐 주택, 상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몇 프로? 만약에 40%, 여기가 60%. 이러면 주택 면적이 크네. 전부 다 뭘로 봐? 주택. 50%, 50% 이래도 뭐야? 전부 다 뭘로 봐? 주택으로 봐. 그럼 이럴 수도 있죠. 여기가 40, 여기가 얼마야? 60.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주택 면적이 뭐에? 적어. 그럼 전부 다 뭘로? 상가로 봐. 그럼 세금 많이 나오죠? 그런 건 안 낸다. 그럴 때는 주택 부분만 뭘로 봐? 주택.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니까. 적을 때는 이 부분만 주택. 같거나 크면 그냥 다 뭘로? 주택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요것이 더 중요하다. 됐어요? 한 구의 건물. 다음 다가구 주택 있죠? 이 다가구 주택은 애물단지야 이거. 세법에서 볼 때는 애물단지. 실무에서는 어때요? 애물단지지 뭐 매매도 잘 안 되고. 그죠? 다가구 주택. 여러분 다가구 주택 공법에서 공부하잖아요. 3층 이하 단독주택이죠.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예,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이게 다가구죠. 건축법의 단독주택이야. 건축법의 무슨 주택이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가구 주택은 다만 출입문을 별도로 갖춰놓고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3층인데 상계층인데 층별로 한 가구가 살 수도 있고 반 잘라서 2가구씩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쪼개서 19가구까지가 다가구잖아요. 그러면 이거 건축법의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재산세가 많이 나와. 왜?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든요. 토지도 누진세율이야. 과세표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많아요. 여러분 단독주택 조그만 거하고 호화스러운 고급주택 큰 거하고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똑같이 내라.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차별하기 위해서 누진세율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 뭘로 보면 주택 하나로 보면 과세표준 금액이 크죠. 그러니까 재산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걸 하나에 뭘로 봐? 주택으로 봐. 요걸 하나에 뭘로 봐? 주택. 세 가구면 주택 몇 개? 3개. 3개로 잘라라 이 얘기야. 그럼 따로 계산해. 그럼 3개 따로 계산해서 합쳐. 그래도 요 전체보다 세금이 적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그냥 읽어볼 필요 없어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 한 가구를 하나에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전체가 아니라 주택 몇 개로 봐? 하나. 한 가구를 하나. 여러분 건축법의 다가구 주택은 구분할 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화장실 없어도 돼요. 다가구 이거 자를 때 기준이. 화장실은 없어도 되지만 뭐는 있어야지? 취사. 예? 취사할 수 있는 어디? 주방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출입문 따로 들어가서 주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로 돼 있던 방을 하나 만들던 뭐는 없어도 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해도 돼 밖에. 예, 어쨌든 이렇게 잘라놨을 때 한 세대에 한 가구로 보는데 어쨌든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에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그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김포시에 여러분이 주택 10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주택 몇 개요? 10개.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김포시장은 소유자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다 합치느냐? 아니다. 재산세는 기본이 물세라고 그랬죠. 물건마다 각각이야. 그럼 여러분이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으면요. 김포시장은 재산세 주택분은 10개를 계산하는 거예요.
10개를 계산을 해서 여러분한테 뭐 발부할 때, 고지서 발부할 때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10개를 묶어서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계산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질문 많이 물어봐요. 동일한 시군에 둘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주택에 대해서 세율 적용한다. 이해가세요? 예, 그거. 이것이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에 대해서 봅니다. 토지는, 자, 6월 1일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종합합산이 뭐냐? 이거 막 깨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작이에요. 이제 1년 있으면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종합합산은 도대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이냐? 이거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비사업용, 이게 생각나면 되는 거야. 비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계산할 때 합쳐가지고 계산한다. 종합합산. 비사업용. 그럼 비사업용이 딱 나오면 뭐야? 뜻이 나오잖아요.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땅. 그럼 땅 가지고 있는데 사업하지 않고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그럼 뭐야? 내노란물. 그게 투기라니까. 땅만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토지 가격이 뭐하면? 오르면 팔을 거잖아. 이해가세요? 예, 그런 게 비사업용이라 이거지. 그럼 이 토지는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내는 게 없잖아. 재산세 외에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억울하면 사업에 이용해라. 이해가세요? 싫은데요? 그럼 팔어. 그것도 싫은데요? 그럼 넌 세금이나 많이 내. 종합합산. 합산자 붙었죠?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한다. 김포시의 토지 중에 종합합산 비사업용 토지를 여러분이 10군데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어떻게 해? 합쳐서 계산하겠다.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 이게 비사업용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종합합산은 어떤 거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 가지고 있어. 농지. 이게 비사업용이지. 그죠? 일정 면적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사업하는 데 사용하면 종합합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형식상 사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하는 거죠. 근데 축산업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든. 예? 그럼 욕심 많은 사람이 잠실 종합운동장만한 땅 사놓고 거기다가 흑염소 5마리 쭉 풀어놓고 다 뭐하고 있어? 축산업하고 있어. 그거 다 봐줘야 돼? 아니지. 5마리면 5마리 기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만 봐주고 초과하는 건 그건 투기야, 투기. 그래서 초과자가 붙는 거. 초과자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합합산.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토지 위에 대지로 돼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지목이 대지예요. 그런데 대지인데 건축물이 없잖아. 그럼 이 대지 입장에서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야. 나 대지 맞아? 이거잖아. 땅 위에 건물이 없으니까 나 대지 맞아? 이거 나 대지 투기. 예? 무허가 건물 부속 토지도 이거 투기요. 비사업용. 이해가세요? 그리고 멸실되고 몇 개월? 6개월 지난 것도 비효율적이다. 또 토지 가격이 몇 프로? 여기 보세요. 2만 원 토지가 있어. 이거 1억짜리야. 얼마요? 토지 가격이 1억이야. 근데 그냥 있으면 나대지니까 어디로가 종합합산 가서 재산세 많이 내야죠. 근데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지나가다가 들었어. 여기다 건물 지어놨으면 나대지가 아니니까 별도 합산 가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기 싫으니까 이 토지 가격이 몇 프로? 2%. 1억에 10%가 얼마예요? 1,000만 원. 1%가 100만 원. 2%면 200만 원도 안 되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다 이거지 여기다가. 이 건물 가격이 얼마도 안 돼? 그럼 토지 가격의 2%도 안 되죠? 이런 거 형식상 지어놓은 거죠? 이런 거 지어놨다는 게 이런 거. 이거 뭐야? 그죠? 예, 형식상 건물 지어놓은 거야. 그래도 건물이잖아. 강아지 집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이죠? 그래서 요거 인정해줘. 어디까지는? 요 바닥 면적은 인정해 준다니까. 요건 뭘로 가고? 별도 합산 건축물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나대지와 똑같은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바닥 면적 빼고 나머지. 이해가세요? 이런 것 등이 비사업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어떤 사람은 그냥 별도 합산하면 좋은데 물어봐요. 왜 별도 합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법에 그렇게 놨거든. 별도 합산에 용어는 없어. 그런데 왜 별도 합산이냐? 요거는 비사업용이죠.
그런데 사업하는 데 사용하는 땅은 사업을 하면 개인은 돈 벌면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얘보다는 얘가 세금을 내죠. 돈을 버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얘보다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잖아. 돈을 버는 사업을 해서 토지 개인이면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니까 재산세 부분은 좀 얘보다는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별도로 합쳐라. 그래서 뭐라고? 별도 합쳐.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예? 별도 합쳐 따로 띄어서 합쳐라 이거요. 예?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고민해요. 막 질문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예? 그냥 법률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냥 갈 건 가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 되는데 왜 종합이라고 그랬고 왜 별도라고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10년 가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뭐야? 별도 합사는 사업하는 거. 사업하는 토지는 이거랑 별도로 띄어서 따로 합쳐라. 사업도요. 사업하는 토지도 그것끼리 합쳐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사업하는 토지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영업용 건축물 그랬죠.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에 딸려있는 거. 시중에 있는 이런 건물 거기에 딸려있는 거 사업하잖아요. 건물이 영업에 이용하는 거니까. 예. 또 멸실되고 몇 개월, 6개월이 안 지난 거. 예. 이런 토지가 별도 합산입니다. 그럼 분리과세는 뭐냐? 분리. 아주 높은 세율. 아주 낮은 세율로 차별해야 돼. 차별.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죠. 기본적으로. 예. 이런 세율.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임야, 종중소유 임야, 사업하는데 염전사업, 공익사업하는 거, 사치성 이건 차별해야죠.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묶어서 계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1번하고 몇 번? 2번. 개인 소유 경작하는 뭐? 농지하고 임야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 재산세에서 제일 적은 거 1000분의 얼마? 0.7. 제일 낮은 거야. 100분율로 얘기하면 0.07. 재산세에서 세율이 제일 낮은 거. 이게 저율. 그러면 요거 4번 뭐? 사치성 재산은 당연히 수익이 크니까 세금 많이 부과해야죠. 가장 높은 뭐? 고율. 부동산에서 1000분의 40. 4%. 차이가 엄청나죠. 이건 0.07%, 얘는 4%. 그죠? 이렇게 차별하겠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중에서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 이거 알면 이게 끝이야.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데 이 중에 많이 물어보는 게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농지 봅니다. 농지가 뭐냐? 농사 짓고 있는 지목이 전닭 과수원이에요. 목장용지 아니에요. 목장용지는 축산법 규정으로 가니까 농지법은 전닭 과수원이다. 그럼 농지 봐라 이거지. 농지. 개인 소유 농지인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 짓고 있어요. 누가? 본인이 농사져도 되고 대리 경작해도 되고 임대차 경작을 해도 돼. 용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본인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져라 그런 규정이 아니에요. 농지로 되어 있으면 누구든 거기서 뭐 하고 있으면 돼.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건 사업용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농사 짓는 거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있을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 여러분 농지는 주로 어디 있어요? 요 지역에 있을 거냐? 주거지 이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녹지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 따로 띄어서 세금 부담 제일 적은 거 1000분의 0.7 100분율로 얘기하니까 0.07% 도시지역 밖에도 똑같아요. 그럼 이런 지역에 있을 수도 있죠. 예? 강남에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땅 한 평이 막 1억짜리야. 그런데 거기서 상추 재배하고 있대. 그럼 진정한 농사로 볼 수가 없다. 형식상이죠. 그런 건 인정해 줄 수 없다. 입지 조건이 우선 안 맞는 지역이 있죠. 이거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비사업용이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자 이건 개인이죠. 그럼 누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회사가 농지 가지고 있던 건 거의 농사 지으려고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거의 투기죠. 그래서 대다수 종합합산으로 가요. 비사업용. 그런데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한 거, 이 5가지만 인정해 주겠다. 첫 번째,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농사 짓는 사람들께 법인 만드는 거, 농어촌 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복지시설이, 복지사업자가 양원, 보육원 이런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베리칸정한 농지, 종중소유 농지, 요런 거, 요 5가지는 특별히 투기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건 분리
과세로 갑니다. 그럼 이것을 제외한 일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비효율적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그래서 요거는 앞 글자만 따서 농농복종법. 그죠? 이렇게. 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암기 코드 프린트에 있어. 항상 끝나면 확인하세요. 자, 다음 여보세요. 이번에는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도 자 똑같아요. 자, 있어도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면 분리과세. 도시지역 밖에도 똑같아. 밖에는 다 되니까. 그럼 이런 지역은 입지 조건이 안 맞네. 어디로 갑니까? 비사업용 종합합산으로 간다. 근데 이 축산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다고 그랬죠? 예? 흑염소 5마리 풀어놓고 막 다 봐줘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든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과자가 붙으면 초과하는 거 짜투리는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이다. 그죠? 자, 다음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여러분 공장 건축물 이거 어디 갔어? 공장 건축물 건축 중인 경우를 뭐한다? 포함. 이 얘기는 뭐예요? 토지 위에 공장 건물 짓고 있어요. 공사가. 그럼 그 건물이 완성되지? 안에서도 그 땅은 뭘로 봐? 공장 용지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얘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간 게 생략된 건데 이건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무한 거 중단된 거 그것은 뭐한다? 제외. 인정 안 한다. 여러분 건축 중에 있는 경우는 공장 용지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면 나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장 건물 짓겠다고 공사를 시작해놓고 계속 하는 10년 동안 그러면 매년 봐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중단하고 몇 개월 지났다 지금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면 그건 인정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공장 용지는 산업이니까 별도 합산으로 가야죠. 사업. 그런데 입지 조건 맞으면 특별히 공익사업으로 보고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그래서 공장이 있을 단 장소가 돼요. 산업단지 공업지역이죠. 그리고 군읍 면적은 다 되니까 이런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1000분의 2, 0.2 종합합산, 별도합산으로 안 가요. 그리고 여기 입지 조건이 안 맞죠. 예, 요런 거에 있는 건 별도합산이다. 그리고 여기든 기준 면적을 구하는 거 초과자가 붙으면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그죠? 하나만 더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상가점, 사무실 이런 건축물이죠. 이런 건축물은 자, 첫 번째 제외되는 거 있어요. 사치성 전환의 건축물은 빼라. 사치성 건물에 대한 토지. 왜? 이건 분리과세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 시가 표준의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강아지 집 져놓은 거. 예,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없잖아. 초과하는 거. 그죠? 왜? 종합합산 가니까. 그럼 영업용 건축물은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가야죠. 요거 빼고 그러면 영업용 건축물은 상가 등의 건물은 주거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요. 상업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공업지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상가 건물은. 그런데 다만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면적을 넓게 좁게 기준 면적이 있다. 그래서 건축물 바닥 면적이 있죠. 요 바닥 면적, 요 면적에 요 토지를 얼마만큼 봐줄 거냐. 바닥 면적에 곱하기. 주거지역은 5배, 상업지역은 3배. 그리고 녹지지역, 공업지역은 4배, 자연녹지지역은 7배. 그리고 미지정된 지역도 7배. 이 배율을 곱해라 이거지. 그래서 나온 면적을 뭐라고 한다? 별도합산. 요 기준 면적을 별도합산으로 하겠다. 그럼 여기서도 기준 면적을 뭐 했으면? 예? 초과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 기준 면적을 계산해서 초과하는 토지는 초과자가 붙으면 어디로 가? 종합합산. 그런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1회서부터 33회까지 딱 한 번 물어봤어. 한 번. 예. 10몇 년 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은 뭐다? 별도합산. 초과는 종합합산. 요렇게 두 가지만. 이해가세요? 기준 면적까지는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합산 가고 초과는 비효율적으로 들어간다. 종합합산. 여기까지. 그죠? 예, 잠시 한 5분 쉬었다가 바로 납세의무자 들어갑니다. 오늘 수업.